안녕하세요. DJ 정희예요. 화면 2번 터치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당신에게 큰 행운이 찾아와요. 오늘 사연은 한 남편의 깊은 고민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무너져버린 신뢰 앞에서 과연 이혼을 택해야 할지 아니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버텨야 할지 여러분에게 마지막 판단을 부탁드리고자 이 사연을 남겼다고 합니다. 제 이름은 김도연 가명, 올해 38입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는 7년 차가 되었고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저희는 흔히 말하는 차분한 부부였습니다. 집에서는 대체로 조용했고 서로 필요한 말만 나누는 편이었습니다. 싸움이 잦지도 않았습니다. 말다툼은 있어도 금세 풀렸고 서로를 크게 의심하거나 불만을 쌓아두는 부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아내의 분위기가 아주 미세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말수가 줄어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얼굴 표정이 조금 붓고 피곤해 보이고 제 질문에 짧게만 대답하곤 했습니다. 오늘 뭐 했어? 응, 그냥 집에 있었어. 아, 그래? 괜찮아 보여? 응, 그냥 피곤해서 그래. 이렇게요. 물론 사람의 컨디션은 매일 바뀌죠. 아내도 요즘 스트레스가 많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으니 힘든가 보다 하고 가볍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변화가 하루 이틀 일주일 계속되면서 점점 마음 한편에 작은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반차를 쓰고 일찍 귀가한 적이 있습니다.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아내와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마음이 컸거든요. 그날 집에 들어섰을 때 아내가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와? 아, 그냥 오늘 일찍 끝나서. 아, 그래? 말도 없이 와서 깜짝 놀랐네. 그 표정. 정말로 놀란 사람의 표정이긴 했지만 어딘가 당황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그날 집은 평소보다 어수선했습니다. 소파 쿠션이 흐트러져 있고 커피잔 2개가 싱크대에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가 왔다 갔어? 아, 그 친한 언니가 잠깐. 언니? 응, 그냥 차 마시고 갔어. 아내는 평소에도 친구들이 집에 잘 오는 편이 아니라 조금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굳이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아내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확실히 불편해 보였습니다. 저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고 저녁을 먹을 때도 계속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있다. 그 조용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현관 신발 정리대를 보다 낯선 남성용 슬리퍼 하나가 끼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건 분명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이즈도 크고 디자인도 제가 쓰지 않는 것이었죠. 여보, 이거 뭐야? 아, 그거 그 언니 남편 거. 잠깐 왔다 갔었어. 언니 남편이? 응. 아내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말끝이 떨리고 이야기 흐름이 자연스럽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계속 한 가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낮에 어떤 남자와 둘만 있었던 게 아닐까? 물론 저는 아무 증거도 없었고 아내를 함부로 의심할 만큼 냉정한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감각이 계속 경고하고 있었죠. 그 무렵 회사 동료에게 우연히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이상한 문자 많이 받는다. 낮 시간에 남자들이 집에 오는 경우 많대. 부부 문제 생겨서 홈캠 설치해서 들킨 경우도 많고.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니면 정말 뭔가 있는 건가?
그리고 결국 저는 평생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결심을 했습니다. 집에 홈캠을 설치하기로 한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이 카메라가 제 인생을 이렇게 뒤흔들 줄은 몰랐습니다. 홈캠을 설치한 다음 날부터 저는 아침마다 이전보다 훨씬 복잡한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출근길에 발걸음이 무거워지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설마 진짜 뭔 일 있겠어? 계속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내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은 당연히 아내에게는 비밀로 했습니다. 아내를 몰래 감시하는 남편이 되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의 불안이 아무것도 아닌지 아니면 더 큰 문제의 시작인지 확인하지 않고는 제 일상 자체가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홈캠을 설치한 지 하루째 되던 날 저는 회사에서 회의가 끝나자마자 조용히 휴대폰으로 집의 화면을 켰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거실은 고요했죠. 아내는 혼자 TV를 보거나 설거지를 하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나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래, 괜한 걱정이었구나.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40분쯤 현관문 쪽에 작은 그림자가 스치더니 누군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낯선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체격 좋은 남자. 머리는 짧게 깔끔하게 깎여 있었고 손에 커다란 검정 쇼핑백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너무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치 이미 여러 번 왔던 사람처럼. 아내는 거실에서 그를 보더니 놀라지도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왔어? 왔어.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아내는 그 남자에게 차를 내줘 앉게 했고 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과 거리, 분위기, 전부가 너무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날 화면을 보고 난 저는 회사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첫날이 우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낮 1시에서 3시 사이에 그 남자는 거의 같은 시간에 집에 나타났습니다. 그때마다 아내는 그를 반기는 듯했고 둘은 2040분 정도 집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화면을 볼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라도 더 충격적인 장면이 잡힐까봐 숨도 쉬지 못한 채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둘은 거실에서 차만 마시며 이야기만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신체 접촉도 수상한 행동도 없었습니다. 그게 더 소름이었습니다. 아예 거리낌이 없는 사이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더는 버티기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요즘 집에 누가 자주 오나 보네? 응? 누가? 아, 그 언니 남편. 요즘 자주 온다며. 아내는 그 순간 아주 잠깐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즉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 그 언니 이사 준비 때문에 남편이 여기저기 도와줘서 잠깐 들른 거야. 별 뜻 없어. 그 말이 사실이라면 왜 자꾸 비밀번호를 눌러 혼자 들어오는지, 왜 아내가 날 숨기듯 말하는지 해명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오면 나도 인사할게. 그럴 일 없을 거야. 이제 올 일 없으니까. 이 말. 바로 이 말 때문에 저는 더 큰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집에 들어가는 시간조차 두려웠습니다. 아내와 마주 보면 내가 이미 무언가 눈치챘다고 들킬 것 같았고 괜히 나 혼자 비밀을 쥐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매시간 휴대폰을 켜서 집 화면을 확인했고 남자가 나타나는 시간이 되면 손에 땀이 흥건히 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저 남자는 누구지? 왜 우리 집에? 왜 내 아내는 저 남자를 반기지? 이 질문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내는 예전보다 더 말수가 줄었고 저를 보는 눈빛에서 미묘한 경계심이 보였습니다. 마치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시험하듯이. 어느 금요일 오후 저는 평소처럼 휴대폰으로 홈캠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 18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평소와 다르게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아내는 남자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거실 문을 닫고 커튼을 살짝 쳤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오늘 뭔가 다르다. 그리고 그날 홈캠이 모든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금요일 저는 평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회사 일을 처리했습니다. 몸은 책상 앞에 있었지만 마음은 온전히 집의 카메라로 향해 있었습니다. 오후 2시가 가까워지자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둘이 집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 정말 우연히 들르는 건가? 아니면 내가 모르는 관계가 있는 걸까?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 단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만큼은 무조건 화면을 지켜봐야 한다. 2시 18분 화면 상단의 감지 알림이 켜지며 현관 앞에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남자였습니다. 정확히 같은 시간대 주저함도 없었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길도 익숙했습니다. 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오자 제 심장은 거칠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 그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평소엔 커피나 작은 쇼핑백을 들고 왔었거든요. 그가 손을 비운 채 들어왔다는 것은 이번 방문의 목적이 다르다는 의미처럼 보였습니다. 거실에서 책을 읽던 아내는 남자를 보자마자 책을 덮고 일어섰습니다. 왔어. 그 말투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친한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부드럽고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정말로 달랐습니다. 아내는 남자를 거실로 들이지 않고 곧장 안방 쪽으로 손짓했습니다. 잠깐 들어와. 그 말투엔 분명히 무언가 숨기는 긴장감이 담겨 있었고 남자는 익숙한 걸음으로 아내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거실 문을 닫았습니다. 카메라는 거실과 주방을 비추고 있었고 안방 내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방은 보이지 않았지만 문틈에서 아주 작은 소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낮은 목소리, 말다툼인지 속삭임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소리들. 그리고 그 안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이러면 안 돼. 그 말이 들렸을 때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러면 안 돼? 저 말은 무엇을 막으려는 걸까? 어떤 행동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뜻일까? 그리고 곧이어 남자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냥 잠깐만 얘기하자고 했잖아. 얘기? 그렇다면 왜 굳이 문을 닫고 속삭이는 걸까? 그 순간 들린 또 하나의 소리. 드르륵. 아내가 방 안에서 커튼을 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지금 정말 뭔가가 벌어지고 있다. 두 사람은 약 15분 동안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2030분 동안 거실에서 차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정도였는데 오늘은 고작 몇 분 만에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너무나 비정상적으로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끌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계속 보고만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붙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짤까 안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몸은 반사적으로 굳어버렸습니다. 남자가 먼저 걸어 나왔습니다. 표정은 차분했고 어떤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아내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아내의 표정은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남자는 거실을 천천히 한 바퀴 둘러본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은 좀 해봤어?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아직 결정을 못하겠어. 그 말, 결정을 못하겠다. 저는 그 문장을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대체 어떤 결정을 말하는 걸까? 남자와 어떤 관계길래 결정까지 해야 하는 걸까? 아내는 절대로 평범한 대화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남자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보며 잠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고 남자는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너한테 맡길게. 난 기다릴 수 있어. 기다릴 수 있다고? 기다림을 전제로 한 관계? 선택을 기다리는 남자.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남자가 나간 뒤 아내는 한동안 현관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마치 죄책감과 고민이 섞인 듯한 얼굴로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 뒤 아내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가 저런 표정을 짓는 걸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두려움, 후회, 포기, 무너짐. 어떤 감정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아내는 무언가 커다란 선택을 앞두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분명히 저와 그 남자가 관련돼 있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일 없는 듯 퇴근해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려주었고 저를 향해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회사 어땠어?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아내가 오늘 낮에 그 남자와 했던 대화를 떠올리며 숟가락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녁 내내 아내의 말은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내가 잠든 뒤 저는 다시 카메라 영상을 반복 재생하며 무너진 마음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먼저 잠든 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불도 켜지 않은 채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심장은 계속해서 불길한 박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생각은 좀 해봤어? 아직 결정을 못하겠어. 그 대화가 머리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결정. 아내가 해야 한다는 그 결정. 그게 나와의 결혼 생활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그 남자와의 관계에 대한 것인지 혹은 둘 다인지 확신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무언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다는 걸. 평소와 다르게 아내가 아침부터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집안을 청소하고 침구를 정리하고 화장대 앞에서 유난히 오래 머물렀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가 스스로 무언가 말하길 바랐지만 아내는 끝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1시 40분 아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깐 화면을 힐끗 봤는데 저는 그 이름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화면 속에서 지겹도록 봐야 했던 그 남자. 아내는 휴대폰을 들고 주방 쪽으로 이동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오늘은 괜찮아. 집에 있어. 남편은 나중에 나갈 거야. 저는 침대에 앉아 있었지만 몸 전체가 굳어버렸습니다. 아내는 내가 나갈 거라고 말했고 그 남자는 오늘 온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작은 가방을 하나 들고 나가려는 신용을 했습니다. 나 잠깐 카페 갔다 올게. 아응. 그래. 아내의 대답은 당황스러울 만큼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나가길 기다렸다는 듯이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지만 저는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이 떨리는 걸 억누르며 휴대폰으로 홈캠을 켰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켜진 지 10초도 안 돼서 현관문 쪽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이전보다 훨씬 빠른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현관 앞까지 마중을 나왔습니다. 둘은 짧게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만으로도 이미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느껴졌습니다. 둘은 처음부터 거실로 가지 않고 곧장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방으로 들어가기 직전 카메라에 잡힌 단 한 장면이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아내가 문을 닫으며 남자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제대로 얘기하자. 오늘 제대로 얘기하자. 나는 더 이상 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현관 쪽 거실 쪽에서는 안방 내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을 절대 놓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파트 1층 로비에서 온몸을 떨며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처음 5분 동안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나자 낮은 목소리로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계속 이렇게 숨길 수는 없잖아. 아내, 나도 알아. 근데 지금은 숨길 수 없다. 아내도 안다. 무엇을? 그리고 12분이 지난 뒤 나는 평생 잊지 못할 하나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툭.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아내의 목소리. 제발 그러지 말자고 했잖아. 그 말에는 겁, 흔들림, 그리고 설명하기 힘든 친숙함이 동시에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안방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카메라는 각도상 방 안 전체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틈 사이로 잡힌 장면은 제가 그동안 부정해왔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침대 위에 흐트러진 옷까지, 침대 끝에 놓인 남자의 재킷, 그리고 아내의 손이 급히 문을 닫으려는 모습. 그 손은 누구에게 들킬까 두려운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순간 저는 자리에서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내는 아무 죄도 없는 척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틈 사이에 보인 모든 흐름은 더 이상의 변명조차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로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아니라 온몸이 뜯겨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진짜였구나. 정말 그랬던 거구나.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찌르는 듯 아팠습니다. 한참 동안 저는 화면도 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질문만 울렸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며칠이 지나도록 저는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출근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현관문 앞에서 한참 동안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다시 무슨 장면을 보게 될지, 아내가 어떤 표정으로 저를 맞이할지 모든 게 두렵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내는 그날 이후로도 계속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오면 왔어? 라고 미소를 짓고 밥을 차려주고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은 채 시시콜콜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미소가 너무나 낯설고 오히려 소름 끼칠 정도였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비밀을 알고 있는 건 저뿐이라는 사실이 버거웠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더 버틸 수 없다고 생각했고 진실에 대해 직접 이야기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귀가한 날 저는 그녀를 식탁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USB 하나를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두었습니다. 아내는 그것을 보며 잠시 굳어졌습니다. 이게 뭔데?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낮에 뭐 하는지 나 이제 다 알아. USB 안엔 제가 녹화한 모든 영상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내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말문을 잃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잠깐 흔들린 거였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우리 그냥 이대로 지내면 안 돼?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들킨 상황을 모면하려는 말인지 도무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 내내 아내를 믿었습니다. 내가 바빠도 집에 늦게 들어와도 아내는 항상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게 허물처럼 무너져버린 상태입니다. 이혼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한 번의 실수라고 믿고 다시 살아봐야 할까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제 마음의 상처는 너무 깊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내를 완전히 포기할 용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털어놓습니다. 여러분이 보신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다시 한번 가정을 지키라고 조언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더 나은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꼭 알려주세요. 저에게는 지금 여러분의 한마디가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